재미있는 두뇌 운동 알츠북 5주차. 자, 우리 5주차 활동입니다. 5주차 첫 번째 날 활동은 신체 활동으로 양손을 움직이는 활동입니다. 우리의 뇌는 오른쪽, 왼쪽, 뇌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양쪽 손을 같이 활용하거나 양발을 같이 쓰게 되면 두 뇌가 동시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인지에 굉장히 좋은 활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에서는 양손을 이렇게 가슴 높이에서 직선을 그리는 활동입니다. 점점 길게 그릴 수도 있고요. 점점 짧게 그릴 수도 있고요. 또 가슴 높이에서 손가락을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점점 크게 그릴 수도 있고요. 점점 작게 그리기도 합니다. 또 세모를 그릴 수도 있고요. 네모를 그리기도 하고 교차선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어르신이 양쪽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활동을 이끌어 주시고, 또 어렸을 때 많이 하시는 활동 있죠?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런 양손 활동들도 같이 해봅니다. 또 여자 어르신들은 실뜨기도 많이 해보셨죠? 이런 활동들도 양측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좀 어려워하신다면은 한 손씩 하는 걸 많이 연습하신 후에 두 손을 같이 해주시고요. 점점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런 변화 없이 그냥 일정하게 양손을 동시에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있는 거는 양쪽 페이지를 같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쪽 손에 펜을 같이 듭니다. 자, 이렇게 펜을 같이 들고 이렇게 동시에 그리는 거예요. 동시에.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동시에 점점 밖으로 나가는 활동이죠. 그래서 한 손 긋고 한 손 긋고 이러지 않고 두 손이 동시에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자, 뒷페이지에 있는 활동들도 이제 동그라미를 동시에 그립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가는 거, 아래쪽에서는 안에서 바깥으로 동그라미를 그려갑니다. 뭐 같은 방향으로 그려도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양쪽이 동시에 움직이는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교차선을 그리는 활동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활동들이고요. 이런 활동들은 지금 이렇게 탁상 과제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다양한 활동으로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양손으로 숫자 쓰기 1, 2, 3, 이렇게 손으로 숫자를 쓸 수도 있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청기백기 게임. 색종이를 이용해서 나무젓가락에 청기백기를 만들어서 청기 올리세요, 백기 올리세요. 이런 활동들도 우리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앞쪽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잘하시는 분은 양손이 같은 활동이 아니라 다른 활동을 하면 조금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한 손은 교차선을 그리고 한 손은 일자만 그리고 이렇게 조금 시도가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이 활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면 양손을 동시에 같은 활동을 하는 거, 그래서 양쪽 젓가락으로 이렇게 물건을 옮긴다거나 또는 빨대를 작게 잘라서 그 조각들을 양손이 동시에 짚고 옮기는 이런 활동으로 연결해 봅니다. 자, 그리고 기억나들이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은 이제 설거지 활동인데요. 설거지는 가정관리 활동 중에서 굉장히 빈도가 높은 활동이죠. 그래서 다양한 또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지 기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는 여자들이 하는 활동이지,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이렇게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설거지를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활동을 권해주시고요. 또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게 적극적으로 회피를 하신다면 그때는 집안 수리에 사용되는 수리 공구라던가 각 공구에 대한 용도 이렇게 조금 변형해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는 다양한 물건들을 사용하게 되고 이 공간 자체도 옛날이랑 지금이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부엌에서 사용하던 물건들, 예전에는 어떤 걸 사용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이 역시 남자 어르신들은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나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어르신들이 보통 남자 어르신들이 땔감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땔감을 준비했던 추억들, 그리고 잘 타는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 어머님께서 부엌 일을 하실 때 그걸 지켜본 경험은 있는지, 또 설거지물은 어디서 길러왔는지, 이런 이제 다양한 주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부엌 활동에 대한 이제 흥미들을 올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거지를 다 했으면 그릇을 정리를 해야 되죠. 뒤에 활동 카드가 이제 있는데요. 이것도 처음부터 이 제시된 대로 컵, 밥 공기, 접시 이렇게 분류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분류 자체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실 수도 있지만 카드를 섞어놓고 자, 이 9개의 카드를 어떻게 나눠볼까요? 이렇게 아예 이제 주관식처럼 제시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컵, 이거는 공기, 이런 식으로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분류하실 수 있는 건 조금 어려운 것이고요. 이게 어려우시다면은 여기에는 컵을 한번 모아보세요. 여기에는 밥 공기를 한번 올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분류 기준들을 제시하고 과제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에는 담을 수 있는 음식들이 조금 다르죠. 나물은 어디에 담을까요? 물은 어디 올려놓을까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릇에 적합한 음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나눠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설거지를 내가 7시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30분인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시간에 대한 계산이죠. 그리고 설거지 이후에 내가 8시에 이제 뉴스를 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또 남았는지 더 지나야 하는지 이런 식의 시간에 대한 계산 활동이 오늘의 또 둘째 날의 이제 마무리 활동입니다. 이런 설거지 활동은 매일매일 하는 규칙적인 가정 활동이기 때문에 설거지 이외에 또 어떤 이렇게 매일 하는 활동들이 있는지를 또 나눠볼 수도 있고요. 또 설거지 이후에 항상 보는 드라마가 있다면 어떤 드라마인지 또 어제 봤던 그 드라마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봅니다. 자, 이제 셋째 날은 카드를 가지고 하는 여가 활동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화투는 많이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이 카드에 대해서 좀 낯서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기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그다음에 클로버, 이런 단어들이 조금 어렵다면 스페이드는 나무, 그다음에 클로버 모양의 기호에 대해서는 사과나무 이런 식으로 조금 어르신이 이해하기 쉬운 기호로 풀어서 설명을 드려도 좋습니다. 여기서의 활동은 숫자와 그 모양이 같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숫자에만 집중하는 거 또는 모양에만 집중하는 이런 이제 그 조절 능력을 촉진시키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집행기능, 실행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집중하고 억제해야 될 자극에 대해서는 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카드가 지금 숫자와 글자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같은 것 또는 모양이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고 또 억제하실 수 있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실제 카드가 있으시면 카드를 이용해서 모양은 모양끼리 색깔은 색깔끼리 이렇게 분류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서 빠진 숫자를 찾는 이런 활동으로 확장시켜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숫자를 연결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모양이 다른데 숫자가 같은 거잖아요. 이 역시 집행기능, 실행기능 그러면서 특정한 것에 집중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숫자가 같은 것을 찾아서 이어주시면 되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무학 어르신들은 5 이상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신다면 이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숫자를 이렇게 화이트나 이런 수정 테이프로 바꾸셔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성공하실 수 있도록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실제 카드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다양하게 숫자를 좀 적은 숫자 안에서 다양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활동에서는 숫자를 더해 갑니다. 7과 3을 더하는 거, 7과 6을 더하는 거, 간단한 숫자, 계산 문제고요. 카드를 이용한 다양한 기억 활동들도 할 수 있습니다. 숫자 카드의 순서를 외우도록 하는 거, 또는 거꾸로 숫자를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 자,
우리 보시면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7, 3이에요. 그러면 어르신에게 7, 3 외워보세요. 7, 3. 거꾸로 하면 뭐죠? 3, 7 이렇게 집중하면서 기억하는 활동이고요. 조금 더 잘하시면 숫자 3개, 조금 더 잘하시면 숫자 4개 이렇게 기억 활동으로도 카드 활동을 이어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카드 중에서 같은 숫자 카드, 그리고 같은 모양의 카드, 역시 숫자에만 그리고 글자에만 집중하는 능력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순서적으로 연속적으로 카드를 찾아서 배열하는 이런 활동으로도 이어가게 됩니다. 실제 카드가 있으시다면 숫자는 같지만 색깔과 모양이 다른 카드, 이렇게 숫자만 같아야 되는 거, 모양은 반드시 달라야 되는 거. 그럼 조금 더 조건이 붙게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의 난이도에 따라 수행 수준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금 어렵게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짝수 카드 만들기, 뭐 홀수 카드 이렇게 모아두기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뭐 일자로 뭐 3장을 배열해서 순서대로 외우고 이걸 뒤집어 놨다가 아까 3 어디 있죠? 이렇게 찾아본다거나 이렇게 이제 활동으로 이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날에는 청소 용품 구입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날에서 이제 마당 청소 용품인데요. 여러 도구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마당에서 쓸 수 있는 건 조금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실내에서 사용하는 빗자루는 이런 실내에서 사용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재질로 주로 만들어서 사용했었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또 학교를 다니신 분이라면 학창 시절에는 저도 어렸을 때 운동장 뭐 휴지 줍는 거, 그다음에 계단 청소하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때 막 송충이 떨어졌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셔도 좋습니다. 또 화장실 청소했던 기억, 뭐 청소당번 이런 이야기들로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방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 청소용품입니다. 방 청소용품은 밖에서 사용하는 것들과는 좀 다르게 뭐 먼지를 터는 도구들, 뭐 그다음에 전기를 사용하는 이런 도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적합한 것들을 잘 고르시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소 카드 중에서 3개를 기억할 거예요. 고무장갑, 먼지털이, 청소솔입니다. 자, 기억해야 될 이 물건을 우리가 3개만 제시했지만 어르신이 이런 거 좀 시시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제시해도 좋고요. 또 뒤에 있는 가격을 같이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좀 어려워하신다면 숫자를 줄여주시고요. 이거를 그냥 어르신 요거 외우세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이 고무장갑을 외우기로 했다면 고무장갑은 어떻게 생겼는지, 주로 어떨 때 쓰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조금 더 어르신들이 이것들을 외웠다가 회상하실 때 도움이 되는 단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이 숫자를 이어가면서 집중력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기억했던 거 3가지가 뭐였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기억했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이 3번째 활동이고요. 이 역시 보여주는 카드 없이 주관식으로 탁 제시를 하면 좀 어렵겠죠? 조금 쉽게 한다면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하셨던 게 이 카드들 중에서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객관식으로 이렇게 제시하면 조금 더 쉽게 어르신들이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용품에 대한 가격 계산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가격을 보시고 계산해 주시면 좋고요. 역시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량을 조절해도 좋고요. 또 가장 비싼 제품, 가장 저렴한 제품 가격표를 보면서 비교해서 찾는 활동도 좋은 활동입니다. 그리고 각 도구들을 우리 집에서는 어디서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 같이 이야기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날은요, 건강관리 활동이죠. 이 건강관리는 특히 치매 위험성이 높은 어르신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매는 습관의 병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습관 중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 그렇지 않은 습관들을 좀 인식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음주나 흡연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빈도로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규칙적인 운동이라던가 신체 활동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하는 이 음식들 중에서 우리 생선이나 채소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들이죠. 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빈도로 드시는지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 개인위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손을 씻는 방법들인데요. 사실 저도 저 순서를 외우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게 좀 어려우시다면 같이 행동을 흉내내시고 따라하시는 활동들. 이게 행동을 조절하는 실행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이것 자체로도 의미 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흉내내서 해보시고요. 우리 건강한 위생을 위해서는 최소 30초는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30초 가량의 어르신들이 잘 알고 있는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활동을 반복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활동의 중요성을 어르신들에게 좀 더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뉴스 자료라던가 영상 자료를 활용해 보는 것도 권고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치아 건강 관리, 제시된 5개의 활동 중에서 좋은 활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활동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거는 잇몸에 되게 좋지 않대요. 어르신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활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 음식들 중에서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들을 같이 찾아보는 것이 4번째 날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습관들은 사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그런 활동들은 아니잖아요. 이건 역시 우리가 매일 하는 이제 활동 점검에서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그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기억 활동도 되지만 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의 활동으로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5번째 주간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